인생은 여행과 같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이다. 괴테의 말입니다. 중년의 무료함은 마치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마치 뱃머리에 있는 선원처럼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바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이끄는 선장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도전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경은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점점 더 팟캐스트라는 것이 감이 잡히는 것 같고, 또 스스로 뿌듯하고 대본 작업하고 목소리 녹음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시작하기가 참 오래 걸렸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 결정하기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면서 오히려 치유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은둔형 타입이라 누군가와 직접 소통하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은둔형이라도 사실 사람과 소통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위안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 방식의 소통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만 또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 기운이 납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누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한국말도 잘 안 하다 보니 말을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바에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또 제 마음처럼 수월한 게 아니더라고요.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한국말을 할 때 진심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사실 이민 사회가 워낙 좁아서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 10년 동안 사실 채널도 여러 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 하나 둘 올리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제 고질적인 사회 불안증은 좀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소통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사실 앞으로 세상은 자신을 브랜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에는 미디어만큼 유용한 것도 없고요. 제 목표는 사실 이렇게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책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꼭 문화예술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시던 쇼핑몰을 하시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시도했지만 모든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배우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소통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기존의 동영상 스타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노출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점은 사용자의 취지대로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장르의 선택이 아주 넓다는 장점이 있죠. 또 요즘 대세라고 하는 쇼츠,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극적이고 짧은 내용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취하게끔 하는 그런 파급력이 정말 세지만 짧은 자극인 만큼 그 나의 결과물을 통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으셨고 또 삶에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는 팟캐스트를 추천해요. 사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뿌리 염색을 하려고 제가 주로 가는 미용실을 갔었어요. 제가 거의 10년 정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아이들 낳고 키우고 정착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이죠. 그리고 또 실력이 너무 좋으세요. 뉴욕 안에서 커트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 바빠서 오랜만에 뵈었기 때문에 별일 없으시냐 안부부터 여쭸죠.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 별일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사업도 안정이 되신 것 같은데 걱정거리가 있으실까 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시기가 되니까 사실 표현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생기더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외모는 전혀 성인 자녀가 있을 거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젊으시고요. 또 평소의 성격은 긍정적이시고 항상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은 집에 가도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없다. 자녀와의 유대감이 없으셔서 그런지 좀 허전한 마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많은 한국의 아버지가 다 비슷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소통을 잘 못하면서 청소년을 보냈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당연히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하고만 일상을 이야기하고 또 인생의 결정을 의논하죠. 그게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지금은 안 계시고 제가 만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집 밖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지금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저 또한 아버지에 대한 이유 있는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분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 위치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고 또 은퇴가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 삶의 목적이랄까? 그런 걸 잃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건 아이들을 대학 보낸 엄마가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자녀 또한 그동안 살면서 사소한 건 엄마가 늘 챙겨줬으니까 사실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엄마랑은 상의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말할 시도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들도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지만 몇십 년간 자신들의 소통 방식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꾸기도 어색하고 그렇게 속으로 골마가시는 것 같아요. 뭐 이미 늦었지만 저 또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한국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무료함과 상실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3, 40대 아이를 낳고 독립시킬 때까지 정말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 없이 정신없이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틈틈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현존, 즉 현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현존은 현재 내가 존재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 그 과정은 단순히 생각과 명상으로만 이루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창작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작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물질화,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창작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가 있고요. 그림도 있고 글짓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만의 재능을 살려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창조적인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형태로 나타내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과정입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나이에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나 어렵지 않을까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팟캐스트는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창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또 아이들 학교 다 보내시고 다른 문화에서 적응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치들로 쌓여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자신 스스로 말을 걸며 자기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굳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현존의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을 걸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의 시선은 남에게 가 있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의 삶이 기준이 되어버려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저에겐 아주 좋은 활력이 되었고요. 팟캐스트에 가진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팟캐스트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보통 다른 일을 하면서 운전이나 운동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들을 수 있어서 마치 내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친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제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제 친구에게 이거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도 청취자와 유대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팟캐스트는 제작하면서 또 듣는 이에게도 지적 성장을 이뤄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음챙김, 명상,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지식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본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죠. 사실 소리라는 것이 정신활동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우울과 분노가 높은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본인이 내는 목소리가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디오라는 것을 사용하는 팟캐스트는 다른 미디어보다 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더 깊고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팟캐스트는 오디오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간단하고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처음 창작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제작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한 도구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잡음이 없는 깨끗한 환경과 음성이에요. 방송국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사실 제 첫 번째 팟캐스트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이폰으로 녹음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폰 녹음 음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아직 장비들을 구입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지향점, 말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잘 맞추셔서 최대한 주변에 잡음이 없게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녹음을 해보시고, 또 그 안에 보이스 인핸스라는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는 슈어 브랜드의 SM7B예요. 그리고 헤드폰을 쓰시는 걸 추천해요. 내장 스피커를 사용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녹음하시는 동안 자기 목소리와 음질을 정확히 들으시면서 본인의 발음과 목소리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녹음한 뒤에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은 로직이라는 애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폰으로 녹음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앱을 사용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에서 만든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도 노이즈를 잡아주거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필터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대본이 가장 필수인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유튜브 하는 것이 그냥 카메라 켜서 바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본을 막상 쓰려고 하면 또 너무 막막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일기를 틈틈이 쓰고 일주일 동안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정하고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획을 한 다음에 대본을 씁니다. 제가 또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이 녹음을 했다 지웠다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본인에게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이게 쉽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팟캐스트 때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연습 많이 하고 두 번째 녹음한 것을 또 다시 들어보니까 오히려 경직된 목소리로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실수를 하고 제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녹음을 진행해 보기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부자가 아니어도 자식이 나와 친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또 나라는 존재를 이로운 방향으로 알릴 수 있다면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또 창작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외받은 분들의 이야기, 이민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각들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는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 동안 삶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한번 쌓아보시고 다음 주에 저의 삶을 다시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년의 삶이 때때로 무료하고 단조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현존하는 이 순간마다 감사하며 매일을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감사합니다.